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3일 ITK 한글 B형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쌤 채널에 우리 그 멤버십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을 해주시면 아주 김쌤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 그 한글 우리가 요 한글 B형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제 하셔야 되는 것들이 용지 설정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지 설정을 해주실 때는 우리가 뭐를 눌러서 F7을 눌러서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F7을 꼭 눌러주셔서 용지 설정이 잘못되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결과가 출력 결과하고 똑같게 안 되겠죠. 그래서 꼭 용지 설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용지에 대한 종류는 A4 용지가 돼야 되고 여기 여백을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위쪽과 머리말, 그 다음에 꼬리말하고 아래쪽은 용지가 여백이 10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1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적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고 나서 직접 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부 글자를 수정을 하려고 하다가 이 영자를 안 지우거나 그렇게 되면은 여백이 되게 크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쓰고 여러분들이 또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자기 자리에 앉았을 때 이 환경 설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보기에 가서는 요 문단 번호가 문단 부호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 요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요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쭉 윤곽과 이 컬러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구독자 몇 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 요 부분을 좀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폭맞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 요 우리 상황 표시줄 여기 아래쪽에 가셔서 요 폭맞춤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 돋보기 그림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확대 축소가 나와요. 이 부분. 그래서 여기 있는 확대 축소에서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 보기에서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가면 이 보기라고 하는 메뉴에 가서 보면은 여기 축소 확대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셔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맞춰서 바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쪽에 있는 요거를 눌러주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를 눌러서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쪽 모양이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작업을 할 때 저는 이제 요 폭맞춤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험 볼 때 폭맞춤으로 하는 것보다는 150으로 지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용자가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난 큰 글씨를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좀 150이 좋고 난 너무 큰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25로 해놓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용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 부분 있죠. 이쪽 모양. 여기에 가서는 이걸 한쪽으로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작업한 내용이 한 장에 이렇게 보이면 되는데 이게 두 개로 나뉘어져서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을 하다 보면은 이게 갑자기 두 쪽으로 나오니까 손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뭘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 한쪽으로 되어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이게 자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종이 사이즈를 좀 작게 배분해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쪽과 이쪽이 한 종이에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작업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작업을 할 때는 뭘로 해놓는 게 좋다? 한쪽이다. 그래서 배율은 125나 150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쪽 모양은 한쪽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시험 볼 때는 좋다라는 거. 그죠? 저는 이제 폭맞춤으로 좀 해서 사이즈를 좀 크게 해놓고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장을 좀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요 문서에 가서 어느 폴더에다가 요 ITQ 폴더에다가 저장하시는 거죠. 그리고 파일 이름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험번호 8자리 해주시고 본인 이름을 적어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위에 요 제목 표시줄 위에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그죠?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꼭 중요하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또 여기 아래쪽에도 보면은 내 수험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B형부터는 칼라가 아니라 흑백으로 실제 시험지처럼 흑백으로 해놓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매번 제가 강조하는 내용 있죠. 이 내용들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또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는데 우리가 한글에서는 3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3장을 만들어 주는데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에다가 구분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1페이지에다가는 문제 번호를 표시를 해서 1번과 2번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타일하고 표하고 차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다가는 문제 번호를 표시하시고 3번과 4번이에요. 그러니까 수식하고 도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3페이지에다가는 문제 번호가 표시를 안 해요. 안 하고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안 맞으면은 0점 처리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죠? 해당 항목 0점 처리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1번 해주시고 번호 옆에는 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은 지금 스타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타자가 영문 타자가 느려서 스타일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점 하고요. 그냥 엔터 몇 번 눌러놓고 2 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 1번은 이렇게 띄워두시면 그냥 됩니다. 그리고 2번에 표하고 차트를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1번을 못했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스타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영문과 한글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영문을 입력을 하고 나서는 엔터를 몇 번만 눌러준다. 한 번만 줄바꿈 한 번만 하고 한글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영문 입력을 할 때는 대문자, 소문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들어가는 교정부, 그러니까 부호 같은 거, 쉼표라든가 마침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락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런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내용이 입력이 되시면은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대로 우리가 요 스타일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문제 풀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셔도 되고, 뭐 형광펜으로 색깔을 칠해도 되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할 때 아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엔터를 몇 번만,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스타일 들어가는 단축키는 F6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F6을 눌러주시고 스타일을 새롭게 추가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요거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나면은 여기 스타일 이름을 쓰라고 나와 있는 요 칸 있죠? 여기에다가 요 이름을 그대로 영문을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지금 대문자, 소문자 구별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다 소문자예요. INTER,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스타일 이름은 항상 영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문단 모양을 하라고 나와 있죠. 요 문단 모양은 여기에서 바꿔주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요 문단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요 왼쪽 여백을 얼마로 해준다? 15예요. 15. 그리고 문단 아래가 얼마예요? 10이에요. 그래서 보통 문단 모양에서는 요 문단 위라고 하는 거는 계속 그러니까 요 문단 아래죠. 여기 문단 위로 하면 안 되고 문단 아래. 여기 문단 아래에다가 얼마를 10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요거는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문단 아래라고 하는 거는 매번 10이 나오고 있고 왼쪽 여백이 나올 때도 있고 여기 들여쓰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조건대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저희는 여기 나와 있는 여백 지정했죠. 그리고 문단 아래, 여기 문단 아래 지정을 했죠.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뭐예요? 글자 모양입니다. 이 글자 모양은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한글과 영문의 글꼴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이 글자 모양을 눌러주신 다음에 먼저 한글과 영문의 글꼴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걸 먼저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크기는 10으로 이미 되어 있고 장평이 95예요. 장평이 95, 자간이 얼마다? 5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여기 언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쪽에 언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한글과 영문의 글꼴을 선택해서 따로따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눌러서 한글을 굴림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굴림은 맨 위에 있을 겁니다. 요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요 장편과 자가는 95하고 5로 그대로 되어 있죠. 다시 눌러서 영문으로 바꿔주시고, 영문의 글꼴은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궁서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장평 자간 그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글은 굴림에 95에 5, 그 다음에 영문을 눌러주게 되면 궁서로 바뀌어 있고 90에 5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설정 눌러주시고 추가를 눌러주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만든 요 인터넷이라고 한 스타일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딱 누르니까 여기 뒤에 있는 요 영문이 딱 맞아야 돼요. 여기 이, 그 다음에 여기 서 이렇게 끝났죠. 그리고 문단 아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스타일을 완성을 해주시고 나면 저장을 한번 눌러주세요. 이미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누적이 되게끔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번을 하기 위해서는 엔터를 눌러주는데요. 이 스타일이 있는 곳에서 엔터를 눌러버리면 이 부분도 스타일이 계속 인터넷이 따라와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엔터 한번 누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여기서 눌러서 이 바탕글로 바꿔주면 돼요. 이 바탕글이라고 하는 게 맨 처음에 있는 함초롱 바탕에 10의 글꼴 서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엔터를 몇 번 정도 눌러주시고 뭐 4번이나 5번 정도 눌러주시면 돼요.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니까 1번과 2번을 좀 구분 지어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표하고 차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표를 만들 때는 당연히 몇 칸에 몇 줄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칸입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이에요. 6칸이고 줄은 보통 5줄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봐보죠. 1, 2, 3, 4 성이 밑에 하나가 더 있죠. 그럼 5줄이에요. 6칸에 몇 줄이다? 5줄이 되는 겁니다. 매번 같다고 해서 확인도 안 해보고 6칸에 5줄 누르시면 안 돼요. 꼭 세어보고 6칸에 5줄이 맞는지 보셔야 되겠지. 그죠? 그리고 나서 입력에 가면 여기 표라고 나와 있는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을 눌러주시면 돼요. 얘를 클릭해 주시고 줄수가 5줄이었고 칸이 그 다음에 6칸이었어요. 그죠? 둘, 넷, 다섯, 6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맞죠? 그리고 반드시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왼쪽과 오른쪽에 딱 맞게 표가 어떻게 돼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면 요 왼쪽과 오른쪽 끝에 표가 딱 맞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전체 범위를 다 지정을 해서 우리가 전체 범위를 다 지정을 할 때는 우리가 이 F5라고 하는 단축 키를 3번을 눌러주게 되면 커서에 상관없이 전체 범위가 다 지정이 됩니다. 커서가 어디에 있든지 F5를 지금 커서가 여기 있죠. F5를 몇 번? 한 번 누르면 한 칸만 지정이 돼요. 그리고 3번을 눌러주게 되면 전체가 다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크기를 아래로 좀 늘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키보드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 있죠. 그걸 누르고 눌러놓고 있어야 됩니다. 눌렀다 떼는 게 아니에요. 눌러놓고 방향키 아래로 한 번, 2번을 늘려주셔서 너무 딱 붙어있는 거를 좀 여유있게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표 전체 요 표라고 캡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도둠의 10이고 정렬을 하는데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범위를 다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글꼴을 먼저 도둠으로 바꿔요. 요 모든 글꼴로 눌러주게 되면 여기 도둠이 이렇게 보이죠. 도둠의 크기는 얼마? 10으로 되어 있고 일단 가운데 정렬을 다 할게요. 그러면 전부 다 범위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모든 칸에 다 가운데 정렬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숫자는 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맨 첫 번째 줄하고 요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숫자가 들어가니까요. 여기서부터 쭉 드래그를 해요. 그리고 나서 숫자는 무슨 정렬한다?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렬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요 문단, 요 부호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요 캡션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캡션을 삽입을 할 거예요. 요 캡션이라고 하는 거는 표나 그림에 번호를 부여하거나 어떤 특정 제목이라든가 아니면
요약된 뭐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달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넣어주는 기능이 캡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여기에 요 표의 위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이 캡션입니다. 그래서 요 캡션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커서가 표 안에 있어야 돼요. 어느 칸에 있든 간에 표 안에 들어가야지만 이 표에 있는 표에 관련된 캡션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넣어야 되냐면 이쪽이에요. 여기 가서 여기 있는 요 메뉴를 눌러주면 이쪽에 캡션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캡션을 눌러주고 위쪽이에요. 위쪽. 위에 들어가면 이렇게 표 1이라고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서에 표 1, 표 2 이렇게 삽입하는 경우들도 있고 지금처럼 이 표 1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이렇게 글자를 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요. 그대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플랫폼 이런 거 할 때 오타 있으면 안 됩니다. 오타 없이 잘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거 이런 데 보면 띄어쓰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띄어쓰기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아까 이 글씨체가 도둠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도둠으로 바꿔야 되고 오른쪽에 있었죠. 지금 여기 오른쪽에 그래서 정렬을 오른쪽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위치가 위지만 정렬은 어디다? 오른쪽이다 라고 하는 거. 또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1, 2번은 이제 다 했어요. 3번에 보면 셀 배경색을 노랑으로 칠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컬러가 아니니까 이렇게 색깔이 좀 진하게 바뀌어져 있기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냐면 요 맨 끝에 하고 맨 아랫줄만 남겨놓고 요 부분이 지금 노란색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표현해서 색깔을 바꿀 때는 단축키가 뭐다? C다라고 했죠. C. 그래서 C를 눌러주시고 여기 색에 들어가서 요 색에 들어가서 면색을 무슨 색깔로 바꿔줘요? 노랑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노랑으로 바뀝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문제를 또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기 한글 계산 기능은 우리가 내용을 입력을 해야 할 수 있죠. 합계를 이제 구해야 돼요. 합계 안 구하면 안 됩니다. 합계를 구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문제에다가 표시를 해놔야 내가 아직 못한 거는 캡션은 이미 했습니다. 그다음 선 모양. 이 선 모양이라고 하는 거 여기 있는 테두리의 종류를 말하는 건데 지금 바깥쪽이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F5를 3번 눌러서 테두리를 바꿔줄 때 사용하는 단축키는 L이에요. L. 이 L을 눌러서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바꿔주시고 먼저 바깥쪽을 이렇게 이중실선으로 바꿀 거기 때문에 이쪽에 나와 있는 이 바깥쪽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한 번에 눌러주게 되면 상하 좌우가 다 선택이 됩니다. 설정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 첫 번째 줄 아래쪽에도 지금 이중실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뭐를 눌러준다? L을 눌러서 여기도 이중실선에 이번엔 어디예요? 아래쪽이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설정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여기가 또 이중실선으로 여기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칸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L을 눌러서 테두리 종류를 이중실선에 여기 어느 쪽이에요? 여기에요. 여기. 그쵸? 요 부분이 바뀌어야 되니까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볼 때요. 여기가 이중실선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마지막 칸에 대각선이 X자 모양으로 나와 있죠. 요 칸에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요 한 칸만 범위 지정을 할 때는 F5를 마우스로 해도 되지만 마우스로 할 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F5를 한 번만 눌러주게 되면 요 한 칸만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L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대각선이 따로 이렇게 탭이 존재해요. 그죠? 그래서 요 대각선 탭을 눌러주시고 요 X자 모양이 나오게 위아래 거를 다 눌러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을 하고 요 합계를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입력을 할 때는 구분 입력을 하고 탭키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면 이렇게 왼쪽에 보면 요 탭이라고 나와 있는 키 있잖아요. 얘를 눌러주면 이 칸에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 커서가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래서 내용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용 입력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 지금 보면은 점이에요. 점. 이 점을 쉼표로 입력하면 계산이 안 되고 또 차트도 또 만들 때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점인지 쉼표인지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소수점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내용이 다 입력이 됐으면 내가 숫자 입력한 게 잘못된 게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못 구했던 이 합계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합계를 계산을 할 때는 계산하고자 하는 부분과 답이 나와야 되는 부분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60대가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범위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블록 계산식이라고 나와요. 거기서 어떤 거? 블록 합계입니다. 우리 시험에는 블록 합계하고 평균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이 만든 표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한번 저장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차트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차트는 지금 여기 보면 유아동, 청소년, 성인이죠. 그러니까 60대는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노랑으로 칠한 부분이 차트 범위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요 입력에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차트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보시게 되면 차트 종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차트 종류가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묶은인지 가로인지 꺾은 선인지를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눌러서 우리가 여기 가로는 요거가 나올 거고 세로막대는 여기고 요 아래로 내리면 요 꺾은 선이 있어요. 요 세 가지가 가장 잘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세로막대형이에요. 얘를 눌러주시면 차트가 요거는 이제 꺼주시면 돼요. X 닫아주시고 차트가 위로 나와요. 요 위로 나오면 아래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눌러서 여기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죠. 요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눌러주게 되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요. 표 아래로. 그리고 나서 차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요 가운데 있는 요 격자점을 조절을 해서 옆으로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조금 더 옆으로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질문을 좀 하시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만드니까 차트 제목이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만약에 차트 제목이 안 나왔다 그러면 여기를 눌러서 우리 요 차트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눌러주게 되면 요 차트 구성 추가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에서 만약에 제목이 없다. 잠깐 제가 여기 보면 없음을 이렇게 되어서 제목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요 차트 구성 추가에 들어가서 여기 차트 제목을 위쪽으로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차트 제목이 없을 때는 나오게 하는 방법도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문제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선 일단 항상 나오는 것 중에 요 눈금선이라고 하는 요 눈금선이 없어요. 그쵸? 눈금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면은 요 세로축에 요 제목을 써야 되는데 제목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우리가 어디에서 요 차트 구성 추가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아까는 차트 제목이 있냐 없냐를 여기서 했었고 축 제목도 없으면 여기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기본 세로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차트 여기 축 제목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나타나는 거고 요 눈금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 눈금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되어 있죠? 얘를 빼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우리가 이 부분을 범례라고 하는데 범례의 위치가 여기에 있지 않고 아래쪽에 있는 경우 또 위에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면 범례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위쪽을 눌러주면 범례가 이렇게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오른쪽에 있을 때는 범례를 오른쪽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성이 있는지 없는지 뭐 위치를 바꿔야 되는지 하는 것들은 다 어디 가서 요 차트 구성 추가에 들어가서 해주시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대로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1번과 2번이 된 거고요. 이제 요 3번에 있는 요 차트 제목 요 제목에 관련된 거를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차트에 관련된 걸 하기 위해서는 더 차트 제목을 눌러주면 이렇게 격자점이 생깁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제목 편집이라고 나오죠. 얘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목을 써주시면 돼요. 연령별 이용하는 플랫폼 현황이에요. 그죠?
그죠?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요 글꼴을 바꿀 때 일일이 내가 다 바꿨는데 또 안 바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죠. 요거 작업 표시줄에 있는 요게 한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한으로. 그런데 간혹가다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글꼴을 바뀌어도 안 바뀝니다. 이 부분이 요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얘를 누르면 요게 한국어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컴으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요걸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글꼴이 지금 뭐냐 하면 굴림이에요. 굴림. 이렇게 눌러주고 기억을 눌러주게 되면 굴림으로 바로 갑니다. 그리고 진하기를 하라고 했고 크기는 12예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럼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이 속성을 또 해야 돼요. 속성. 요 속성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차트 제목 속성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얘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채우기는 요 흰색, 그 다음에 선은 테두리가 나와 있는데 요 테두리는 검은색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그림자라고 나와 있는 거는 여기에는 없고요. 요게 효과예요. 요 효과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 요 그림자가 대각선 오른쪽 아래 요 첫 번째 거네요. 그죠?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4번과 5번은 같이 진행을 하는 건데 여기 4번에 보면은 제목이 전체 글꼴이라 그랬잖아요. 제목은 이거예요. 제목을 뺀 나머지를 바꾸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을 다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이렇게 번호를 쓰라 그랬어요. 1번, 2번, 3번, 4번. 요 네 군데의 글꼴을 다 바꿔야 돼. 이곳에서 한 군데를 안 바꾸면 감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틀리는 게 2번과 3번 쪽을 글꼴을 안 바꾸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거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축 제목을 먼저 이제 할 건데요.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 제목 편집 나오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에다가 써줘야 되겠죠. 단위,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굴림이에요. 굴림. 또 기억. 여기 굴림. 항상 여러 데를 바꿀 때 이쪽을 확인을 하고선 작업을 해주시는 겁니다. 한으로 되어 있는지. 기껏 했는데 안 바뀌면 속상하잖아요. 다시 해야 되니까.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고 방향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어요?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제목 속성에 들어가면은 이쪽이 방향이에요. 여기는 요 방향. 그래서 글 상자에 가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얘를 눌러주신 다음에 지금 우리 무슨 방향으로 돼야 돼요? 가로 방향으로 돼야 돼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요거를 꼭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바꿀 건데 여기죠. 얘가 2번이라 그랬죠. 여기는 2번을 지금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눈금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여기는 없잖아요. 눈금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그것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글꼴을 바꿔야 되니까 클릭해 놓고 우리가 어디에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굴림에 여기 굴림으로 바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굴림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었고요. 여기는 또 숫자 값도 좀 다르네요. 0 다음에 20이고 근데 여기는 0 다음에 1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속성에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 보조단위 있죠. 이게 지금 다 필요해요. 여기를 다 해놓고 나서 최대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냐면 요 최대가 60이에요. 근데 50이었으니까 60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주단위는 지금 얼마씩 커졌어요? 문제에서 20씩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 주단위가 20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걸 해주셔야 되고 지금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여기 눈금선이 나오게 하는 걸 하려고 하거든요. 눈금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주단위가 20이면은 보조값은 20에서 0.1을 뺀 값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9.9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 아래쪽에 가면은 요 눈금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눈금을 주눈금, 보조눈금 모두 다 똑같이 바깥쪽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눈금, 보조눈금을 다 뭐로 바꿔준다? 바깥쪽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똑같게 모양을 만들었고요. 또 이제 3번 여기죠. 눌러서 또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굴림으로 변경을 해놔 주셔야 됩니다.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아래도 뭐다? 굴림이다.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는 똑같죠. 똑같이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법례도 마찬가지로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굴림
또 여기도 굴림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또 하나 다른 게 여기에 테두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속성에 들어가서 맨 앞에 있는 요 그리기 있죠. 요 그리기 여기 들어가서 선을 어떤 걸로요?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테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글은 여러분들 시험에 나와 있는 이 결과가 정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랑 내가 만든 거랑 같으면 돼요. 그렇죠? 같게 만들어 주시면은 우리가 만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바깥쪽에다 클릭해 놓고 저장 한번 눌러 주신 다음에 우리가 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뭐 컨트롤 엔터를 눌러도 되고 우리가 알트 시프트 엔터를 눌러도 되잖아요. 둘 중에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되는데 알트 시프트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3쪽에 쪽번호를 넣을 때 1쪽과 2쪽에 쪽번호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알트 시프트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죠? 이렇게 눌러주시고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수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수식 3점 해주시고 3점이라고 하는 거를 번호를 안 쓰면 안 된다라 그랬죠. 번호를 꼭 적어 주시고 그다음 여기 1번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로 안에 1번도 적어 주셔야 되겠죠. 그다음 한 칸을 띄워 줍니다. 더 입력에 가면 요 수식이 있어요. 요 수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수식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영문 대문자냐 소문자냐 위첨자, 아래첨자 이런 것들은 이제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B형에 나와 있던 요 1, 2번은 손이 좀 많이 가는 작업들이죠. 그래서 먼저 일단 분수가 나왔습니다. 분수를 눌러주시고 요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 거 빨간색 되어 있는 곳이 커서가 지금 있는 위치예요. 그죠? H 소문자 아래쪽에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아래첨자 요걸 눌러서 1을 써주면 됩니다. 현재 커서는 아래 첨자에 들어있는 거예요. 커서 길이도 되게 여러분들 보면은 짧잖아요. 제가 탭키를 눌러볼게요. 그럼 길게 바뀌잖아요. 이런 거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탭을 눌러주게 되면 아래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H 또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래 첨자를 가야 되니까 여기 가서 이 아래 첨자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뭐 적어야 돼요? 2예요. 2를 적어주시고 탭을 눌러서 빠져나오면 아래 첨자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분수에서 빠져나오려면 다시 한번 탭을 또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고 는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가 있어요. 이런 가로는 그냥 해주셔도 돼요. 가로 루트 해주시고 A 지금도 커서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탭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죠. 그런 위치들을 여러분들이 눈썰미 있게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가로를 닫고 요 M에 있는 얘네 있잖아요. 요게 위첨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첨자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요 2하고 1은 위첨자에서 아래첨자로 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위첨자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위첨자 눌러주시고 대문자 M을 눌러야 돼요. 대문자 M을 눌러주고 다시 아래 첨자에 가서 입니다. 그래서 쬐끄맣게 나오죠. 탭을 눌러주시고 나서 빼기 그리고 대문자 M에 다시 아래 첨자 1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탭을 눌러주시게 되면 아래 첨자에서 빠져나온 거고 또 다시 탭을 눌러주게 되면 위 첨자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거 부등호 같지 않다라고 나와 있는 건 요거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에 나와 있는 요 기호를 눌러주시면 되고 2.5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위첨자에 들어가서 대문자 M이고 다시 아래첨자 들어가서 2 탭 눌러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아래첨자에서 마이너스 그리고 대문자 M에 다시 아래첨자 들어가서 뭐예요?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첨자 갔다가 나왔다 가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다 됐고 여기 이제 나가게 할 때 요거 눌러야지만 나가지는 거죠. 얘 눌러서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만든 거랑 결과랑 같나 안 같나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1번과 2번은 조금 떨어뜨린 다음에요. 2번을 적고 우리 한 칸 띈 다음에 다시 여기 2번에 나와 있는 또 수식을 하면 되겠죠. 들어가서 D에 지금 위첨자가 나왔습니다. 위첨자 2 빠져나와야 되고요. 빠져나와야 되고 는 다시 분수가 나왔어요. 그죠? X 탭을 눌러서 2 분수에서 빠져 나온 다음에 큰 루트가 이렇게 들어갔죠. 루트 하나 넣어주시고
루트 안에 지금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분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루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분수를 눌러 주셔야 되는 겁니다. 대문자 V, 그 다음에 아래 첨자 E, 그죠? 여기서 빠져나오고 빼기, 그리고 다시 V, 그리고 아래 첨자 E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탭을 눌러주면 아래 첨자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탭을 눌러주면 분모로 넘어가겠죠. V, 또 아래 첨자 E, 탭 눌러서 빠져나오고 이번엔 더하기예요. 그 다음에 V, 그리고 아래 첨자 E를 넣어주시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또 빠져나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만든 거 결과물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더 저장을 눌러주시고 엔터를 몇 번 눌러주셔서 이제 도형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도형에는 이제 4번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지. 이 4번이라고 메모해 주시고 번호 적어주셔야 되고 도형 작업을 할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어떻게 색깔을 칠해야 된다? 다르게 칠해야 된다라는 거. 색깔이 같으면 안 돼요. 이 색깔 점수가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들 때는 맨 아래에 있는 바닥에 있는 거 만들고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직각인지 둥근인지 반원인지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맨 아래에 있는 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맨 아래에 있는 도형의 사이즈가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죠? 130, 145예요. 그래서 이 사각형, 입력에 가서 이 사각형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고 더블 클릭을 해주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이라고 하는 거, 선이라고 하는 거, 채우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기본은 크기, 선은 둥근이냐 반원이냐 직각이냐, 채우기는 색상이에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에서 130에 145래요. 그쵸? 그리고 요 크기는 딱 고정이 되게끔 체크해 주시고 선에 들어갔을 때 여기가 지금 둥근으로 되어 있죠. 끝이 반원은 아니에요. 그죠? 여기 끝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둥근 모양을 해주셔야 되고 채우기는 중복되지 않은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요 색으로 할 거예요. 그죠? 색깔은 아무거나 해주셔도 돼요. 이거 색깔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넣을 때는 이 4라고 하는 번호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좀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리고 왼쪽에 너무 붓게 만들지 말고 약간 안쪽으로 떨어뜨려서 위치를 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는 여기에 지금 뭘로 만들려고 했냐면 글상자로 하라고 나와 있죠. 글상자. 글상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글상자는 어떤 게 글상자예요? 요게 글상자죠. 요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 직사각형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할 때는 직사각형, 글상자는 글상자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서 옆에다 그려요. 옆에다가. 항상 완성이 된 걸 원래 위치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글상자는 안에 커서가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가장자리를 눌러주신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요. 그래서 기본에 가서 크기가 100이었고 그 다음에 17 크기 고정해 주시고 얘를 안 해도 되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동할 때 마우스를 잘못 건드리지 않아도 건드렸다라고 하더라도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선에 들어가서 얘는 반원이에요. 문제에는 반원이다, 직각이다, 둥근이다 말이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게 반원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채우기에 들어갔을 때는 여기 보면 색깔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의 색깔을 지정해 준 거는 꼭 그 색깔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빨강이죠. 빨강.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시고 위치를 딱 넣어주시면 되고 약간씩 움직일 때는 방향키로 여러분들이 옮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궁서. 글씨체를 궁서로 바꾸라고 했고 크기가 22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하라 그랬어. 하얀색. 그다음 정렬은 가운데. 이 수식은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 클릭했다가 안에 커서가 깜빡거리면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요 바닥에 있는 여기 또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또 이렇게 있죠. 요 크기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사각형 눌러서 대충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기본에 들어가서 크기가 115에 50이에요. 또 크기 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은 직각이었네요. 그죠? 직각. 채우기 색깔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다른 색상으로 여러분들이 칠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시고 잘 얘를 놔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넣어주면 이건 감점이 되겠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요 정도인데,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감점 대상이 되지만 뭐 미세하게 차이 나는 거는 감점 대상은 아니겠죠. 그래서 한 요 정도로 해서 위치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좌우가 딱 중심이 맞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요 글맵시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른 쪽을 클릭했다가 입력에 가면 요게 글맵시 나오죠? 여기 있는 요 글맵시 가나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얘를 눌러서 여기에다가 인터넷이라고 적어주시고, 인터넷이고, 요게 글맵시 모양이 육각형이에요. 육각형. 요 육각형.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육각형으로 하라 그랬고, 글꼴이 굴림입니다. 글꼴을 뭐로 바꿔주시냐면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이 설정을 누르면 이 글맵시가 이쪽에 나와요. 항상.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도형을 너무 붙여서 만들면 그 글맵시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라는 숫자보다 좀 떨어뜨려서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죠.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잠깐 제가 한번 옮겨볼 건데, 넷이라고 하는 글자가 안 보이죠? 지금 인터넷이라고 하는 저 글맵시는 맨 바닥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을 해서 일단 기본에 가서 사이즈를 맞춰야 돼요. 요 크기가 나와 있잖아요. 얼마? 40에 40. 어떤 분들은 이 크기를 무시하고 본인이 그냥 막 늘려서 작업을 하시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그쵸? 뭐 얼추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정확한 수치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40, 40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쵸? 그거 조심해 주셔야 되고,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눌러주셔야 돼. 여기에 삽입하는 글맵시하고 그림은 앞으로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얘를 눌러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다 됐죠? 선 채우기는 채우기. 요 채우기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파랑이라고 나와 있는 게 요 글자 색깔이에요. 여기서 바꿔주는 거예요. 색깔. 그래서 지금은 다양히 파랑이니까 우리가 변경하진 않아도 되겠죠.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보시고 옮겨주시면 돼요. 한 요 정도 위치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위치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방향키로 조절을 좀 해주시면 돼요. 다음에 가장자리 또 빈 화면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그림을 삽입을 해볼 건데, 지금 그림은 로고 3번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로고 3번. 그래서 입력에 가서 그림. 가서 우리 문서에 가면 ITQ라고 하는 폴더에 픽처에 가면은 로고 요 3번이 있네요. 요거죠. 로고 3번. 그리고 문서에 포함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꼭 보셔야 돼요.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자기 눈으로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열기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할게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 내려가 있어요. 그죠?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 기본에 들어가서 크기가 얼마냐면 50에 35입니다. 크기 고정 체크해 주시고, 지금도 여기 보면 바닥에 밑바닥에 있잖아요. 얘를 요 가운데로, 그러니까 위로, 요 앞으로 요거를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나비그림 몇 번째? 세 번째입니다. 요거 눌러주셔야 되고, 또 하나 미션이 있어요. 그림 효과를 회색조로 하라 그랬어요. 요 그림에 가서 요 그림이라는 탭에 들어가서 요 회색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색깔이 회색으로 이렇게 바뀌고 위로 올라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위치를 보시고 잘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요 지금 그림에다가는 하이퍼링크를 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이퍼링크를 못해요. 왜? 3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이퍼링크라는 문제에는 이렇게 별 표시를 해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3쪽을 하고 나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밑에 것도 만들어야 되겠죠.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도형에 관련된 거, 바닥에 있는 걸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이 직사각형을 먼저 그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직사각형을 옆에다가 그려주고 더블 클릭해서 크기가 10에 15가 되는 겁니다. 15로 바꿔주시고 크기 고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각이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요. 색깔은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색깔을 안 썼기 때문에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지금은 요 어떤 거하고
여기 있는 요 직각하고 원하고 선택하기가 수월하게 되어 있으니까 같이 만들어서 옮겨 놓고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타원을 여기다 그려주신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요 타원의 크기는 15, 15예요. 그리고 크게 고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면색을 하얀색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색깔이 하양이어야 돼요. 채우기에 들어가서 면색을 흰색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놨는데 여기에 보면 글씨를 써야 되잖아요. 궁서의 20, 가운데 정렬. 근데 글씨가 지금 글씨체 바꿔준 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도형 안에다 글씨를 넣으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도형 안에 글자 넣기라고 하는 걸 눌러야 커서가 생깁니다. 생겼죠? 그리고 궁서의 20,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완전히 여기가 붙지 않고 여기는 좀 떨어져 있어요. 요 정도. 그래서 얘를 요렇게 딱 맞고 요 정도 떨어져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원을 선택을 할 때는 키보드 왼쪽에 있는 Shift 키를 눌러요. 그럼 두 개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갖다가 위치를 이렇게 갖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옮긴 거예요. 그죠?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한다? 복사를 할 때는 컨트롤 키하고 Shift 키를 동시에 눌러주셔서 저는 이 아래쪽에 있는 거를 먼저 할 거예요. 이 정도로. 그리고 나서 중간에 갖다 놓기가 이제 쉽겠죠. 지금 다 뭐를 누른 거예요? 컨트롤 Shift를 눌러준 겁니다. 위치가 안 맞으면 방향키로 조절을 하면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색깔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시험 볼 때는 내가 평상시엔 잘했는데 시험 볼 때 이런 걸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지에다 적어 놓으면 돼. 색깔 다르게. 그쵸? 색깔 바꿔라. 막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요 문제 풀 때 놓치지 않고 하겠죠. 여기다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요 면색에 들어가서 사용하지 않았던 색깔을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돼요. 저는 요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요 색깔 안 썼기 때문에 또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던 색깔들을 이렇게 사용을 해주셔서 채도가 다르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전혀 다른 색깔로 해주셔도 되고 1, 그 다음에 방향키 아래로 내려서 2, 이렇게 3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요 글상자를 해야 되겠죠. 글상자. 유일하게 사이즈가 없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글상자예요. 그래서 요거를 할 때는 여기다 마우스를 놓으면 여기서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시작점을 잘 잡으셔야 돼. 그래서 저는 요 선에서 이렇게 따라가서 높이가 요 정도 맞을 것 같아요. 요 정도 떨어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쭉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위에는 선에 이렇게 얼추 맞추면 크기가 비슷한 모양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가장자리를 눌러서 격자점이 나오면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본에는 크기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이 선에는 여기 보면 점선 또는 파선으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선의 종류에서 바꿔야 돼요. 요 선 탭을 눌러서 선의 종류를 파선으로 바꿀 겁니다. 요 파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면색에 색이 없어요. 요 채우기에 들어가서 색 채우기 없음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글꼴은 도둠이다. 크기는 18, 그리고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복사는 아까처럼 똑같이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죠. 이 복사를 할 때 이 마우스가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깥으로 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정보, 탐색 및 활용. 방향키를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 그 다음에 뭐예요? 오타 없게끔 잘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의사소통 및 그 다음에 협업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상자를 만들어 놨는데 이 사이즈가 안 맞아서 글씨가 넘어가거나 너무 작게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를 선택을 하고 Shift 키 왼쪽에는 Shift 키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얘네만 이렇게 선택이 돼요. 같이 늘리고 같이 줄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만 조절하면 안 되고 같이 다 조절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고 커서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클릭해요. 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클릭해 놓고 Alt, Shift, Enter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요 내용을 입력을 할 때는 여러분들 빈줄 4칸 들어가야 되는 거 알죠? 4번 여기 한번 그 다음에 또 어디요? 여기 사이에 또 여기 한번 또 아래로 내려가서 표하고 여기 문단 번호가 들어가는 부분 표 아래 있는 부분 그래서 총 4군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면 감점이 되니까 놓치지 않게끔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자를 바꿀 때는 우리가 한자를 바꿀 때는 활용이라는 거 적고 커서 뒤에다 놓고 키보드에 있는 한자키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이 먼저 나오고 한자가 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 세 번째 거여야 돼요. 그죠? 선택하고 바꾸기 눌러주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 입력할 때 여러분들이 특수문자가 나오면 특수문자도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수문자 바꿀 때는 컨트롤 키하고 뭐를 눌러주면 된다? F1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사용하는 단축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컨트롤 키하고 F10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한글 문자표라고 나와 있고 여기 정각기호 일반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 여기 까만 별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먼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해주시고요. 지금 편은 안 만들었는데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위에 보면 여러분들 각주가 있어요. 이 각주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끝을 맞출 때 안 맞춰지니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때 이 각주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인공지능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요 기억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게 나와 있을 때 입력하면서 바로 각주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한자라든가 특수문자라든가 이런 각주들은 바로바로 입력을 할 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커서를 여기다 놓고 입력에 가면 요 각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요 각주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건 요 번호 모양이에요. 요 번호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번호 모양을 바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서 여기 원문자 안에 있는 요 기억 그리고 한 칸 띄어쓰기 하고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각주 구분선 5cm라고 하는 거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기억자가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입력하면서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 두 번째 문단에 해당이 되는 요 부분 있죠. 여기서는 띄어쓰기 몇 번을 해준다? 요 2번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타자가 너무 느리신 분들은 이 본문에 있는 요 내용을 나중에 입력을 하고 다른 거 다 한 다음에 맨 나중에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밑에를 먼저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표는 지금 칸이 한 칸, 두 칸, 세 칸입니다. 세 칸의 줄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 6줄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입력의 표에 가서 칸은 3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도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셔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만들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표 안에서 F5를 3번을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로 몇 번? 한 번, 두 번 늘려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늘려주시고 여기 위에 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도듬의 10의 가운데 정렬하라고 나와 있죠. 범위가 다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럴 때 도듬의 10의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다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테두리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과 오른쪽에 테두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테두리 바꿔주는 단축키 L이라고 했죠. L을 눌러서 여기 없음은 이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게 없음이에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없애주시는 겁니다. 설정 눌러주시고 다시 위아래가 이중실선이에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 부분과 이 부분 여기도 있지만 맨 아래쪽에도 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가 요 이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L을 눌러서 다시 범위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L을 눌러서 요 이중 실선을 어디 위 아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또 아까 여기 보면 첫 번째 줄에 있는 여기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장에서 요 표 테두리 때문에 감점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아랫줄에도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L을 눌러서 요 이중 실선의 여기 아래쪽 요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죠? 설정을 눌러주시고 여기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시작색, 끝색 바꿔주라고 하는 거. 또 이 그라데이션은 C예요. 우리 색깔 바꿔주는 것처럼 C에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색이 노랑이고 끝색이 흰색이고 유형이 가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노랑, 흰색, 가로. 이게 딱 맞아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맞게 되어 있는지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쪽은 좀 좁고 여기는 조금 이쪽이 많이 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경계선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대강 조절해 놓고 입력하다가 안 맞으면 다시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 보면 대상이고 유아인데 유아가 들어가는 요 밑에는 여기 세 줄이 합쳐졌어요. 이렇게 세 줄이 합쳐졌기 때문에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합치는 단축키 뭐를 눌러주면 된다? M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표에서 단축키는 L, 테두리 바꿔주는 거, C, 요 색깔, 노랑 바꿔주는 거, 그라데이션 넣어주는 거, 또 지금 뭐 하는 거, 합치는 거, M, 요거 LCM 알고 있어야 됩니다. 테두리다, 색깔 바꿔주는 거다, 그 다음 합치는 거다.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내용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있는 내용을 다 입력을 하시고 나서는요, 이게 이렇게 한 줄로 나와야지 이게 두 줄로 나와 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다 똑같이 출력 결과처럼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 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 맨 위에 있는 제목을 먼저 수정해야 되겠죠. 요 안전하고 요게 범위 지정해서 글꼴이 지금 굴림이에요.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18입니다. 그 다음에 진하게.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보면은 요 디지털 리터시라고 하는 덧말이 들어가 있죠. 요 덧말은 우리 여기 입력에서 요 부분을 눌러주면 돼요. 여기 눌러주게 되면은 덧말 넣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다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적어주시고 위죠 위 넣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책갈피라고 하는 걸 해주셔야 되는데 요 책갈피를 할 때는 커서 위치가 여기 앞에다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우리가 여기 책갈피 들어가서 요 책갈피 이름에다가 인터넷이라고 적어주시고 넣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얘를 하면 요 책갈피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쪽에 있는 우리가 아까 안 했던 요 하이퍼링크라는 걸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이퍼링크가 요 그림에다가 지금 하이퍼링크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옮겨서 요 그림을 클릭을 해주고 그림을 클릭을 해주시고 입력에 가서 요 하이퍼링크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가서 요 한글 문서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눌러줘야 돼요.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책갈피라고 나오면서 우리가 지정한 요 책갈피 이름 인터넷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문제에 보면은 요 제목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요 제목에 입력한 책갈피로 이동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 줘야 돼요. 책갈피를 안 누르면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 주셔야 되고 넣기를 눌러주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이렇게 갖다 놨을 때 컨트롤 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손가락 그림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여기로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제목이 다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앞에 커서가 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머릿말하고 쪽번호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쪽에 가서 우리가 머릿말 또 머릿말 또 머릿말을 요 만들기를 눌러주면 돼요. 눌러주고 여기에다가 디지털 시민 역량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범위를 지정을 해서 도듬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맨 위로 올라가서 도듬 크기가 여기 9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으로 나왔어요. 꼭 10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오른쪽 정렬 해주셔야 됩니다. 도듬의 10에 오른쪽 정렬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닫기 눌러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럼 빠져나오면 이렇게 위에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쪽번호는 쪽에 가서 이 쪽번호 매기기 있죠. 얘를 눌러주시고 지금 아래쪽으로 가면은 쪽번호가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쪽번호 위치가 이쪽이에요. 그럼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위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줄표가 양쪽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빼야 돼요. 빼야 되고 이 쪽번호 모양이 원문자 안에 있는 번호니까 얘를 클릭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넣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3이라고 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번호가 지금 뭐가 돼야 돼요?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번호로 시작에 들어가서 이쪽 번호를 4로 바꿔주시면 아래로 내려갔을 때 이렇게 4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본문. 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본문에서 이제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요 문단 첫 글자 장식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서식에 가면 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습니다. 요 서식에서 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눌러서 여기 두 줄이에요. 두 줄.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 줄, 두 줄이잖아요. 그래서 두 줄로 바꿔주시고, 글꼴은 궁서예요. 궁서. 면색은 뭐다? 요 노랑이다. 요 면색은 노랑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두 줄의 궁서의 면색은 뭐다? 노랑이다. 문제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보고 설정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이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지금 어떤 거? 그림 4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입력에 가서 그림에 그림 몇 번? 4번. 그리고 얘도 반드시 문서에 포함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문서에 포함 나와 있죠. 그래서 열기를 눌러주시고 대강 그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그림 요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자르기에 들어가서 이게 끝에서부터 마우스 모양을 이렇게 맞춰 놓고 이 선인장이 잘리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잘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을 해요.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요 크기가 나오죠. 크기가 40에 40. 40에 40에 크게 고정해 주셔야 되고, 여기 여백에 들어가서 바깥 여백을 얼마로 하라 그랬어요? 왼쪽을, 바깥 여백 왼쪽을 2로 하라 그랬습니다.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그림에 위치를 옮겨 놓을 때는 요 부분 요렇게 기역자 모양이 여기 기역자 모양이 되게끔 들어가게끔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딱 넣어주면 여기 끝이 맞아야 돼요. 가마을, 그 다음에 다환, 다른. 요 사까지 나와야 되는 사가 안 나오네요. 그죠? 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럴 때는 이렇게 좀 내려서 그림 위치를 약간 이렇게 옮겨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른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밑에도 을, 히, 득이 맞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우스로 하게 되면 미세하게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방향키로 조절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중간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글자 모양에 관련된 곳을 바꾸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굴림에 18로 먼저 일단 바꿔요. 요 특수문자까지 포함해서. 그런 다음에 빈 공간 빼고 범위를 지정을 해서 오른쪽 버튼에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글자 색은 흰색, 요 음영색이라고 하는 걸 지금 뭐로 바꿔야 돼요? 빨강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여기 빨강, 하얀 색깔. 설정을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죠. 아래로 내려가서 요 표 위에 있는 제목도 같이 하는 겁니다. 얘도 특수문자를 포함해서 먼저 지정해서 글꼴을 굴림의 18로 먼저 바꿔주세요.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따로 요 별은 기울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눌러서 여러분들이 기울임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요 기울임을 해주셔야 되고, 강조점도 다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범위 지정해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요 강조점이라고 하는 거 요 확장 탭에 있습니다. 얘를 눌러서 요 강조점을 하얀 동그라미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 현황도 마찬가지예요.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요 확장 탭에 있는 강조점을 하얀 걸로 밑에 이렇게 보이죠? 그쵸?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아래 또 있어요. 그죠? 요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도 범위 지정하고 굴림의 24로 바꿔주시고, 진하게,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안 한 게 요 장평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면 요 기본의 장평이 있었죠. 요거를 얼마로? 105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 군데, 글자 모양에 관련되어 있는 요 세 군데를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문단 번호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문단 번호가 이렇게 번호하고 원문자에 있는 조합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먼저 범위를 지정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줄간격을 먼저 할게요. 여기는 요 줄간격 160으로 되어 있는 걸 얼마로 바꿔야 돼요? 180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글머리 펴미 문단모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눌러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눌러 주신 다음에 이 원문자가 있는 경우는 똑같은 모양이 없으니까 이 첫 번째 거를 눌러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눌러 주시고 요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얘를 들어가서 요 1수준이 그냥 아라비아 숫자 요 1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요 위치만 맞춰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너비를 얼마로? 20으로. 그리고 어느 정렬? 오른쪽 정렬이에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 수준을 눌러서 요 번호 모양이 지금 원문자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예요. 그죠? 요 숫자로 눌러 주셔야 되고 요 숫자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점이 나오기 때문에 요 점을 지워야 돼요. 요거는 여기 있는 점을 지워줘야지만 여기 있는 게 사라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워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수준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위치를 또 여기 넣어주시면 되겠죠? 30에 얼마로 넣어주시면 된다?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뀐 게 요게 1수준, 얘가 2수준입니다. 여기 옆에 점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설정 눌러주면은 우선 일단 1수준으로 나와 있지만 두 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서식에 가서 이 서식에 요거 눌러주시고 요 서식에 가셔서 어디에 있는 요 끝에 있는 요거 있죠. 한 수준 감소하는 거 이걸 눌러주셔야 돼요. 그죠? 두 군데를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서식에서 요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1, 2로 바뀌었죠. 그리고 마지막도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요 한 수준 감소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1점 원문자 1, 2 그 다음에 2.1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꼭 여러분들이 저장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되겠죠. 이 저장 버튼 꼭 눌러 주셔야 되고 특히 이 한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간 체크를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1시간 타이머 딱 해놓고 내가 얼마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순서나 내가 요거는 빼고 요거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좀 세우고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꼭 저장을 하고 답안 전송을 하시고 그리고 답안 전송을 하시고 나서는 감독관 선생님한테 내게 잘 전송이 됐는지 확인받고 퇴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